네, 그럼 이어서 금요일을 맞아 글로벌 매크로 이슈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금융투자의 김도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시간 순으로 먼저 한번 따져보자면 IMF의 세계 경제 전망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좀 하향 조정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번 주 들어서 우리 매크로 측면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IMF가 수정 경제 전망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의 눈높이를 낮췄다는 점입니다. IMF가 올해와 내년도 우리 글로벌 경기의 성장률을 각각 한 0.2%포인트 낮춰서 올해는 한 3.2%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역시 종전 3.6에서 3.5로 0.1%포인트 낮춘 상황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가 높다는 점이 이러한 성장률의 눈높이를 낮춘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한 두 가지 정도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입니다. 한국의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0.2%포인트 하락한 2.7%로 낮췄습니다. 네. 정부가 현재 한 3.1%를 고수하고 있고요. 한국은행도 3.0%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에서 보는 우리 경제의 모습과 대외에서 보는 우리 경제의 모습이 다소 좀 간극이 벌어졌다라는 점에 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입니다. 전반적으로 IMF가 글로벌 경기 전반적인 눈높이를 낮춤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성장률은 다소 높인 점이 이례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좀 전에도 속보가 나왔지만 중국의 GDP가 7년의 최저치임에도 불구하고 IMF가 이러한 눈높이를 다소 높였다는 점이 다소 좀 이례적이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대외적인 부분은 불안하지만 내수에 대한 기대감이 IMF 전망에서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지금을 살고 있다 보니까요. 지난주에 수출은 지표가 중국 지표가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당장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다 보면 좀 혼선이 올 것 같아요.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수출 지표 얘기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뭐 중국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가 중국 경기는 저점인데요. 이후에는 V자 반등보다는 L자로 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수출부터 말씀드리면 3월달 수출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물론 기대치가 그 정도 정도는 형성이 됐었는데 일단 위안화 기준으로 전년비 18.7% 상승했고요. 달러 기준으로는 11.7%. 이로써 1분기 중국의 수출이 마이너스 9.6%로 다소 둔화세가 경감된 모습입니다. 물론 역성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Q GDP에 반영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결과가 아무래도 7년 내 최저치인 6.7% 중국의 성장률을 기록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1차, 2차, 3차 산업의 성장률을 다소 좀 받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2차, 즉 제조업단에서의 둔화가 지속될 것이었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3차는 서비스업이 아무래도 그나마 하단을 지지하면서 6.7%라는 숫자를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은 다소 좀 혼선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6.7%의 성장률이 2분기에도 다소 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 하락폭은 다소 좀 경감될 개연성이 높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반기, 즉 2, 4분기가 중국의 경기에는 단기적인 바닥을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좀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그렇다면 이제 IMF의 경제 전망대로라면 하반기에는 조금 더 좀 올라가는 모습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자, 한편 우리나라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참 만만치 않게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망은 하향 조정돼가고 있고 물론 총선 영향도 크긴 했습니다만은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한국판 양적 완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양적 완화 자체가 사실 우리가 아직 제로 금리는 아닌 상황인데 벌써 이렇게 얘기가 왜 나올까 싶기도 하고 과연 진짜로 이게 가능한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한국판 양적 완화는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적 완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게 미국, 유럽, 일본처럼 뭔가 시장에 가격을 막 사줄 것 같고 증시가 막 날아갈 것 같고 이러한 것과 한국의 QE는 다소 좀 모습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판 양적 완화 얘기도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 양적 완화의 가능성이
뭐 청선 결과를 보면 다소 좀 낮아졌다라고 보고요. 물론 정치적인 이슈 외에도 기본적으로 비전통적인 정책, 즉 아직까지는 한국의 실질금리가 플러스고요. 재정 정책 여력이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비정통적인 정책보다는 아직까지는 정통적인 정책의 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방 QE, 글쎄요, 다소 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오히려 이러한 모든 스킴들이 4월 달 또는 5, 6월 달에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기준금리 인하의 압력을 좀 더 가중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 관계자와도 한번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굉장히 약간 열을 올리시더라고요. 아직 그래도 기준금리가 1.5%인데 뭐 벌써 양적 완화냐 뭐 얘기를 하시던데요. 역시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 방법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이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리 앞에 한국판이라는 얘기가 붙긴 합니다만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수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이슈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번 주 주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글로벌 매크로 이슈 중에 저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15일 밤을 전후로 미국 재무부에서 환율 보고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이번 환율 보고에서는 한국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측면에서 곧바로 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주일에는 카타르에서 산유국들의 회담이 있고요. 물론 이러한 산유국들의 기대감이 이미 가격 변수에 반영이 돼 있지만 그래도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될 마지막 불안감이 남아있다는 점 저희가 염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 주에는 다소 좀 쉬어가는 듯한 느낌이지만 21일 목요일에는 22회 4월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3월에 큰 패키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좀 그러한 추이, 영향을 좀 덜하기가 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CB가 여전히 경기 대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다시 한번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하면서 투자 전략에 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선인연구원처럼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말도 쉽게 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환율 보고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역시 카타르에서 열리는 산유국 회담 여기에 다음 주에 22회의까지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